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논의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합당과 관련해서 대답해라 빨리, 이렇게 압박하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의 독자 출마를 언급했습니다. 대선 독자 출마. 지금의 상황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준석 대표님이 지금 합당 시한을 못 받는 날짜가 일요일. 예. 일요일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애쓰냐 노냐 답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무슨 일본이 영국군이 일본에게 뭐 애쓰냐 노냐 한 것처럼 일본이 예. 영국군에게 애쓰냐 노냐 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맞받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당 간의 대화라고 하면요, 좀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저랑 송영길 대표님이랑 계속 회담하면서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송 대표님이 이 대표 이런 거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예. 하면 저도 대표님 저는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중간에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러면 그걸 줄여가려고 하는 게 당 대표 간의 이야기이고, 제 생각에 저는 송영길 대표님이랑 제가 그게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안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은 이게 대화가 항상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저는 합당이라는 굉장히 공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진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는데 계속 말이 빙빙 돌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이제 국민의당 사람들 나와가지고 뭐 플러스가 되는 통합은 하고 마이너스가 되는 통합은 안 하겠다 이래요. 예. 그럼 또 저희는 거기다 대고 플러스 통합은 뭐고 마이너스 통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현학적으로 말을 빙빙 돌리면서 자기들이 만든 개념 가지고 계속 이제 국민들 짜증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엔 또 보니까 뭐냐 했더니만은 오픈 플랫폼을 만들면은 통합하겠다 이래요. 개방형 플랫폼은 뭘까요, 그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단어 2개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조어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장 나왔을 때 뭐 AI 삼투합 이런 얘기 했잖아요. 아, 예. 그 국민들이 그게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러스 통합은 뭐고 오픈 플랫폼은 뭐고, 그리고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니 예스인지 노인지 답해 주십시오 이러면은 예스다 노다 답을 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예. 그게 아니라 거기다 대놓고 2차 대전 일본군 전범인 야마시타가 영국군 장군에게 항복을 강요하면서 예스냐 노냐 물었던 거 생각난다.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치 지도자 간의 대화입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준석을 보면서 일본 전범이 연상된다고 하는 것도 그 자체로서 제가 기분 나쁘고 논란이 될 만한 일이지만은 제가 일본군 전범이면은 우리 국민의힘은 뭐가 됩니까? 일본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대화로 사람 속을 긁을 게 아니라 합당 한다 안 한다 그냥 끄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말까지 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태도는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대화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청취자 누가 들으셔도 아니 제가 의사소통에 문제 있는 사람이면 제가 오히려 송영길 대표랑 말이 안 돼야지. 어떻게 제가 같은 진영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안철수 대표랑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서도 명분은 챙기겠다. 그러니까 합당을 못한 책임이 우리가 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고 그러면서도 시간은 끌고 본인들의 몸값은 키우는 어떤 전략 이런 걸까요? 그 전략이 진짜 머릿속에 있다고 한다면요. 전술적으로 상대당 대표를 일본군 전범을 모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코스닥 기업들이 이렇게 등록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장외시장에서 등록을 할 때 보통 시장이 잘 안 좋으면 몇 개월 늦추잖아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끌거든요. 그러면은요 차라리 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직원 조기.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은 기다려라. 그렇게 답하면 돼요. 왜 답을 못 합니까 그거를? 그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면 그럼 이제 명분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약간. 그러면은 그쪽 사정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 직원 조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명확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과 명분을 다 벌려고 하는 전략인 거는 같아요. 우리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과 명분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전범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지가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요, 이게 그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달 반 가까이 이제 협상 시작한 지가 지났는데요. 예. 협상 시작할 때 제가 우리 당 협상단에게 최대한 국민의당이 뭐 지분 요구나 이런 게 실제로 있으면 안 한다고 했지만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협상단 이렇게 요청했고요. 그래서 협상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지분 요구도 사실상 더 이상 받아줄 것도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받아줬어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갑자기 들으니까 뭔가 뭐 새로운 게 나와요. 아까 말했던 오픈 플랫폼, 무슨 뭐 플러스가 되는 통합, 마이너스가 되는 통합 이런 게 나오더니만은 협상단에서 결렬됐대요. 근데 저는 더 놀랐던 게 뭐냐면 저희가 협상 내용을 그 전까지 한 달 가까이 안 공개했었거든요. 예. 그때 뭘 안 깠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7월 21일 날 안철수 대표께서 대구에 가시더니만은 기자들이 합당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만은 국민의힘이 합당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그냥 갑자기 언론 플레이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 협상단에서 지금까지 쓴 협당 내용을 공개해라. 예. 이거는 굉장히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안 들어준 조건이 뭐가 있으며 당명 바꾸라는 것 빼고 거의 다 들어주지 않았냐. 예. 근데 거기다 대놓고 갑자기 대구 가셔가지고 국민의힘이 협상의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낱낱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께서 다른 정치 지도자들하고도 굉장히 여러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언행들로 뭐 틀어진 적 많았거든요. 예. 예전에 민주당 있을 때도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막 집 문 앞에 찾아가고 이렇게 해도 안 만나주시고, 네. 그리고 또 뭐 예전에 그때 갈등 상황 속에서 혁신전대 하라는 말. 혁신전당대회 해라. 아무도 혁신전당대회가 일반 전당대회랑 뭐가 다른지 모르죠. 예. 근데 혁신전당대회를 받아달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탈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반복되는 패턴 이미 간파당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저희도 국민의힘이라는 당 입장에서 아까 그런 현학적인 단어들 아니면 현학적인 개념들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뭔지 너무 뻔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싫으시면 싫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당협위원장 문제는 일단 지역구 당협위원장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공동 당협위원장을 맡기로는 합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분 요구 더 받아줄 것 없이 다 받아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뭐를 받아줬는지 구체적으로 좀 저는요 시도당 위원장도 저희가 최근에 선출했거든요. 어제 저희가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했어요. 근데 시도당 위원장 만약에 그 공동으로 임명하자 그러면은 펄쩍 뜁니다. 저희 지금 최근에 임명되신 분들. 그런데도 사실 협상단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열어줬고 그거 외에도 저희 지금 보면 제가 지도부 출범한 뒤에 당 대표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하나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는 거거든요. 저 국민의당과 협상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그거 다 보류했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국민의당과 합당이 되면은 제가 지도부의 최고위원 한 분을 국민의당 출신 인사로 배려하려고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뭐,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배려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를 들어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이런 분들은 어젠가요? 서울시당위원장 국민의당에서 지내고 계신 그 김윤 위원장이 저한테 뭐 철부지 애송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거 뭐 이제는 이게 투쟁의 적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는 페이스북도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그다음에 당직 배분 같은 경우에도 다 저희가 공동으로 임명할 수 있는 위원장들은 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당 측에서 그런 어떤 그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는 것 같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거 같은 건 다 열었습니다. 뭘 더 원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협상이 결렬되는 이유가 뭘 더 원해서입니까? 아니면은 협상 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일까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 싫은 거 아닐까요? 아니 뭐 그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당 전체의 일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동일한 그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 위치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다들 이제 이건 뭐 정치권에서 주지의 사실인데 안철수 대표께서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전까지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많이 보낸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전격적인 입당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나리오가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변화된 어떤 협상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냥 스턴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엄격하다. 아니 게임 아니 스턴 상태라 그러면 그래요? 이게 뭔가 게임은 안 해봐서 제가 게임하면 머리 위에 이렇게 회오리 돌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가 있거든요. 혼란 상태. 혼란 상태군요. 스턴 상태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협상 실무단이나
뭐 이준석 대표께나 이게 장애물이고 걸림돌이니까 이것만 제거해 주세요.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이준석이 장애물인데 뭘 제거합니까? 저는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투표로 선출된 대표인데 거기엔 맞춰가야죠. 그건 뭐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당명 바꿔라 이런 요구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예. 이준석하고 협상하기 싫다 그러면 노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와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거예요?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대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다들 믿으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공적인 위치에 있어가지고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는 합당을 열렬히 원한다 이외에 다른 입장을 낸 적이 없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꺼려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미워한다. 뭐. 제가 최 기자님이랑 방송하면서 설전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최 기자님이 일본군 전범으로 보이진 않아요. 아, 저 왜 착한 사람이잖아요. 전혀 그렇게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최 기자님이 뭐 저한테 날카로운 질문한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일본군 전범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근데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진짜 뭐로 보이길래 그러는 걸까? 이거는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저는 다 괜찮습니다. 합당만 하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만 하면 된다. 예. 합당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저희 당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럼 안철수 대표한테 가서 무슨 뭐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세를 낮추고 뭐 이렇게 제발 모시는 형태로 꽃가마를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그냥 별 얘기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당할 거면은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그렇게도 할 수 있다. 꽃가마를 태워서도. 그런데 저희는요. 저희가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 측 인사들과 안철수 대표와 일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굳건한 신뢰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달라질 것이다라는 게.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제가 신뢰인지 불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랬죠. 제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 휴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까 국민의당에서 또 이제 휴가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러면서 휴가로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제가 그래서 답변했어요. 만약에 합당한다 그러면 나 휴가 안 가겠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냥 당 대표로서 사실은 외연은 계속 확장시켜야 되고 부담감은 굉장히 느끼실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이게 합당 안 해도 돼. 나도 그만 안 하면 그만이야.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거는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이랑 저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잘 압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지금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요. 저희가 괜히 안 잘할 소리 듣는 게 아니고요. 때문에 좀 이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해 안 가는 그런 어떤 그 요식행위성 이런 태클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경선 버스는 30일 후보 등록 시작합니다. 합당과 상관없이 그냥 갑니까? 그렇죠. 제가 어제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니 버스는 정말 공정해가지고 하다못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야권 지지율 1위 하시는 분도 아니 경선은 당연히 버스에 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들 예상보다 일찍 타가지고 버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버스에 너무 일찍 타셔가지고 뭐 노래를 틀어드려야 되나 뭐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가리키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계세요. 이 버스는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버스 타시는 건 그냥 카드 찍고 타시면 되는데 뭐 이건 뭐 버스에서 일본군 전범의 기운이 느껴지고 막 혼자 그냥 밖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빨리 탑승하시라. 빨리 탑승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몸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당만 하시면 되는 거지만은 안 대표께서는 합당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식구들이 있죠. 최소 2, 3주 걸립니다. 합당이라는 게 아무리 빨리 해도. 그러면은 이번 주 내지 빠르면 다음 주 초에 타셔야 되는 건데. 저는 만약 타신다 그러면 택시 교육 안 받고 올라온다니까요. 제 개인적으로 손실이지만은.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초까지는 타야 된다. 지금 저 경선 흥행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전 투구 양상을 보여서 조금 좀 과열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은 또 갖기는 해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율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이게 좀 매갈이 없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은 안 드십니까? 근데 뭐 이재명, 이낙연 그 두 후보 간에 지금 호각지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사실 경선 시작하기 직전에는 지금 아마 윤석열 총장 정도의 위치를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가지고 있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지사 시작하자마자 뭐 각종 구설수에 오르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저는 방어적 목적에서 했는데 음주운전 공세가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사실 그것도 거기에서 출발을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 네. 갑자기 우리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길래 네. 제가 그래서 아니 뭐 윤석열 총장이 뭐 저랑 맥주 마신 게 네. 그 식사하면서 방역수칙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네. 뭐 음주운전이라도 했냐 우리가 그랬더니만은 저쪽으로 유탄이 튀어가지고 네. 난장판이 났더라고요. 예. 좋으시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방패만 들었는데 저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저희는 그냥 요격 미사일이었어요. 근데 예. 저게 난리가 났네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부정식품, 페미니즘 발언, 그 다음에 지하철은 안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쪽벌을 하시면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저랑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네. 양복 윗단추를 잠글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선에 나와야 된다. 그렇죠. 예. 아주 그게 정확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태도나 자세가 대중 정치인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지금이 어차피 이런 거거든요. 원래 우리가 긴장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해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신선함과 어떤 감동을 느끼는 것이고요. 사람이 누구나 결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그렇고 어법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고쳐나가는 모습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긍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사람들은 또 그만큼 호감을 사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저것이 일시적으로 악재로 비춰질 수 있고 사람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일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고쳐나가느냐 또는 어떻게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느냐. 본인이 말한 게 정확해요. 이 떡벌이니 뭐니 이런 거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예. 그럼에도 고친다? 그거는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의식을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약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왔잖아요. 서로 간의 행보가 엇갈리고 참석을 하라고 했는데 참석을 하지 않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윤 전 총장이 어쨌든 입당한 지 이제 뭐 기껏해야 이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잡아두는 일정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반복되면 국민들이 네. 판단할 것이다. 왜냐면 어쨌든 당에는 어쨌든 제가 이번에 뭐 봉사활동 일정을 이준석이 잡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봉사활동 일정 같은 거는 제가 신경 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레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선 준비위에서 이제 예. 마련을 한 일정이고 경선 준비는 선의밖에 없는 조직이거든요. 무조건 우리 당의 경선을 뛰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뭐 당의 공식 행사인데. 그렇죠. 일부 캠프에서 예. 뭐 이준석이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저는 봉사활동 가라는 거에서 의결권을 1도 행사한 바가 없고 조언도 예.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나가면은 그 경선 준비 지금 저 10분 가까운 위원이 계신데 이분들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진짜 선의로 봉사활동이라는 일정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정치적 의도 또는 뭐 대표가 오라가라 하냐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패싱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기획하는데 1도 기여 안 했고요. 예. 저는 제가 전당대회 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경선 흥행을 할 수 있을까 때문에 나중에 다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빅 이벤트들 시간이네.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지. 예. 제가 뭐 쪽방촌 봉사 기획하고 이런 거에 제가 이준석 기획하겠습니다. 대표였습니다.